이야기해야 되나? 공지사항이구나. 오전 회의에 전의경 부모 모임 회장으로 출석하셨던 강중숙 상고인께서는 신병을 사유로 이직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에 참석하신 참고인께서도 불가피하게 이직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원팔달 김영진 의원입니다. 한상희 참고인 그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넘겨주겠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날 그 발동된 가포 명령 발동 조건입니다. 그리고 몇 차례 공안 대책 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했고, 그리고 각종 불법 폭력 시에 관한 단호한 대처 등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론은 발동된 내용이 저렇게 가포 명령 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계엄, 대규모 집단 사태, 국제행사 기념일 등을 전후로 이렇게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11월 14일 날 그 민중총궐기 대회가 가포 명령 발동 조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가포 비상명 경계 명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거의 계엄령에 준하는 또는 계엄령 직전의 상태에서만 제기될 수 있는 경찰 병력을 100% 다 24시간 가동시키는 그런 명령입니다. 네. 이번 그 민중총궐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자신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그러니까 가포 비상 경계 명령과 같은 그러니까 그들을 적으로 돌리면서 공격적으로 방어하겠다는 그런 메시지의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런 가포 명령에 따라서 시위대가 더 극렬하고 강하게 그 반응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고 생각하시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 우리의 그 집회 그 뭐 관리 패턴을 본다면은 그러니까 대규모 집회가 있으면은 가포 비상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 가지고 폭력적인 진압으로 나아갔습니다. 네. 예. 다음 넘겨주시죠. 이게 11월 14일 날 6만 8천 명에 모인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의 11대 요구안입니다. 일자리, 재벌 책임, 농업, 민생민권, 민주주의, 인권, 자주평화, 청년학생, 세월호, 생태환경, 사회공공성 이 내용을 발표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집회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봤을 때 사실은 2015년 우리 경제가 2.6% 경제성장, 비정규직 860만, 국가부채 500조, 가계부채 1000조, 비정규직 860만으로 전체 근로자의 절반, 쌀값 폭락. 그래서 사실은 이런 목소리들이 공식적인 집회의 장을 통해서 목소리를 표출해내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가장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집회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과거의 이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집회는 대규모 집회는 체제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일어나는 그 대규모 집회는 국가 정책에 대한 민중들의 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찰은 가포 비상명령 같은 것을 내리면서 마치 체제 차원에서의 대응을 하려는 듯 그렇게 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진압 개념으로 집회를 관리했다는 네. 그 점에서는 상당한 불법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강신명 전 청장이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7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을 만큼 우리 민생을 어렵게 한 총괄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당일날 집회 관리를 어떻게 했냐를 보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저 그림처럼 태평로 전개광장입니다. 2시 40분 넘겨주세요. 안국역 1원입니다. 좌우 보시죠.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종각입니다. 네, 이렇듯 집회 시위대가 행진을 하거나 위력으로서 경찰력을 무력화하거나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차벽을 통해서 사실은 모든 집회를 막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행위를 했었고, 차벽 자체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용인되지만 전체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막거나 통행을 막거나 했을 때는 헌법 불합치 의견으로 해서 자제하라고 하는 권고가 있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는 그 차벽을 정당화하는 그런 결정은 전혀 내린 적이 없습니다. 단지 버스를 통해서 국민들의 그 이동권을 제한하는 뭔가 통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차벽의 문제는 그러니까 이동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국민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그것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는 그는 당연히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네, 다음 차례 넘겨주세요. 이 근래에 11월 14일 집회가 대규모 집회 신고 및 금지 통고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중요한 쟁점에 대한 대규모 집회가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보면 금지 통고율이 최저 0.35%에서 7.6%였습니다. 그런데 당일 민중총궐기를 중심으로 한 2015년에는 91건 중에 27건을 불허해버렸습니다. 불허율이 29.7%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집회 내용에 따라서 금지 통고를 차별적으로 적용한 예입니다. 이석기 사태 촉구. 그래서 대한민국 고엽전후에 대한민국 경우에서 비슷한 장소에서 집회를 신청한 경우 동아면서전합, 보신강합, 광화문 KT합, 동아일보합입니다. 이번에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집회 허가를 신청했던 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이 단체에 대해서는 허가해주고 민중총궐기를 진행했던 제 단체에서는 불허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라보는 전농이나 아니면 민주노총, 전교조, 청년연대 이렇게 집회에 참여하려고 했던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실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재판소도 판단했듯이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유롭게 집회를 할 수 있고 자유롭게 그 공공 영역인 도로를 점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그 폭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자의적인 잣대를 떼서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책에 비판하는 그런 집회에 대해서는 전혀 불허 처분을 내리면서 뭐 집회를 못하게 하고,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 이 집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 없이 그냥 허용하는 그런 그 차별적인 대응을 보여왔습니다. 네네.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전체를 개요를 해보면 경찰 2만 명, 민중총궐기 본부 추산으로 6만 8천 명이 참여를 했고 경찰 113명 부상, 그리고 총궐기 본부에서 앰뷸런스 이동만으로 추산한 것이 부상자 36명, 경찰 징계, 사법처리 징계 0명, 민중총궐기 본부 1298명 중 226명 구속, 불구속 730명, 그리고 한상균 위원장 1심 5년 선고됐습니다. 이렇듯 제가 보기엔 국가 공권력의 차별적 그 집행과 대응에 따른 결과가 이것으로 나타났고, 그것의 결론적인 집행을 했었던 해당 양 경장이 그 결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2015년 집회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얘기입니다.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공권력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뤄야 합니다라고 2005년 대통령께서 국민 집회에서 돌아가셨던 두 분의 사건을 알아보면서 대국민 사과했던 내용입니다. 즉 국가 공권력은 4일간의 폭력으로 경찰이 다쳤는데 민중총궐기 본부의 관계자들이 경찰한테 사과나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국가 공권력임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듯 이번 행위에 있어서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행위의 총괄 책임자로 강신명 총장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이렇듯 국가 공권력의 운영에 관한 이 책임 소위 입장이 어떻다고 봅니까? 참고 삼아서 지난 2월 달에 발표된 그 유엔의 그 집회의 자유에 관한 특별 보고관의 공동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거기 52절에 의하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무력 사용이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했다.
그래서 적법하고 합법적이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 사용을 방지해야 될 예방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저- 비록 그것이 뭐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런 불상사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는 그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될 지금 저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나중에 또 하실 이야기 있으면 질문하세요.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다른 의원님 진행이 안 됐으니까. 네, 다음은 우리 저 유민봉 의원님. 임준태 참고인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선 질문하기 전에 우리 백남기 농민께서 의식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 부상당한 경찰 공무원에도 마찬가지로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이제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의 불법성, 위법성은 상당히 공감을 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이것은 오히려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고 그날 집회가 합법적이다 이런 취지의 앞서의 참고인 진술이 있었는데요. 우리 임준태 참고인께서는 11월 14일 총궐기 집회가 합법적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뭐 불법 또는 폭력 시위라고 하는 것은 뭐 법적인 잣대로 충분히 결론이 내려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집회 시위를 대체하는 어떤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과연 이제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는지 사실 쟁점 그겁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지만 이 살수차를 사용한 것이 어느 정도 허용 요건에서 사용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지.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지금 한국어 지금 열흘 됐는데, 대한민국이 정말 이런 사유를 갖고 온 나라가 떠들썩 해야 되는지, 경찰이 사용하는 장비는요, 수갑도 위험하고, 경찰봉도 위험하고, 총도 위험합니다. 살수차 당연히 위험하죠. 그걸 위험 안 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상하고요. 경찰의 공권력을 발동할 때 특히 경찰, 폴리스 폴스는 항상 위험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하는 거죠. 위험하지 않으면 경찰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들이 너무나 이제 사람들이 살수차는 안전한 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역설적으로 살수차가 위험해야 집회 시위를 해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본질적 기능이 바로 데들리 포스죠. 예.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우리 존경하는 표창원 의원님께서 안병학 경무관께서 한 경찰의 희생이 있더라도 일반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999년에 무체류탄 원칙을 그때부터 적용한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체류탄을 쏘면 사실 일반 시민도 눈이 따갑고 눈물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시위대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격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살수차가 도입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살수차를 통해서 일반 시민의 피해는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일반 시민을 향해서 살수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경찰의 희생이 있더라도 폭력 시위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라? 거기까지는 저는 공감하지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경찰 공무원 특히 이번 진압에 참여한 많은 인력에는 군 복무를 대체해서 참여한 그런 인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찰의 희생이라는 희생은 사실 국가 공권력이 강한 특별 권력 관계에서 가능한 것이지 지금은 경찰도 희생이 아니라 경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충분한 정당 방위의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수차의 위험성은 분명히 지금 증인 참고인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저도 앞서 영국이라든지 또는 터키의 그런 사례를 보면은 살수차가 상당히
위협적이구나, 위험하구나 그런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찰청에서는 이런 살수차를 도입할 때 그런 안전성에 대한 어떤 검사라든지 이런 측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우리 전 강신명 총장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국내 안전기관과 협의해서 살수차의 위력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살수차 사용 시에 그런 위험성을 외국의 사례도 많이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당연합니다. 이승철 참고인께 우리 전 청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고요. 앞에 터키의 사례를 보면 정말 한 방에 그냥 넘어지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예. 사망했다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요. 예. 그런 자료를 알고 예. 있었습니까? 예, 참고로 터키에서는 살수차로 인해서 사망한 사례가 전무하고요. 이제 다른 사유로 사망한 바가 있고, 우리나라가 설정한,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설정한 15바라는 것은 주요 선진국의 수압보다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0m 정도까지만 위력이 있고 넘어서 50m 정도 되면 물이 비산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살수압이 낮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수차를 언제 어떤 이유로 도입을 했습니까? 2004년도에 농민 시위 등으로 인해서 경찰 부상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무체류탄 원칙을 선언하고 나니까 경찰이 맨몸으로 이제 부딪히니까 너무 경찰 피해가 많다. 그래서 경찰관을 생명과 부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2004년도 당시에 도입을 건의하게 돼서 한 도입하게 15년 됐습니다. 정도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하고 그 이후에 어떤 시위 진압 내지는 평화적 시위를 유도하기 위한 폭력성을 감소시키는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식 통계에 의하면은 살수차 도입 이전과 도입 이후에는 경찰 간의 부상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시위의 폭력성도 상당 부분 감소했음이 통계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번 집회의 불법성은 이번 중앙지법의 판결문에 아주 명확하게 마지막 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헌법이 정한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오직 평화적인 집회만이고 폭력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허용되지 아니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이끄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민중총궐기 집회가 내세운 주장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등 경청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일부 시위대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폭력을 사용하여 관철하겠다면서 서울 시내 중심부에서 대규모 폭력 사태를 일으킨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하는 행위로서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러니까 폭력성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동영상 자료를 보았습니다. 당시 우리 경찰 공무원이 처했던 그런 상황은 이 판결문에 목전에 임박한 손해 발생의 위험, 그러니까 목전에 임박했다 이런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 경력이 최소한의 자기 방어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신명 전 총장께서 마지막 부분 정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헌법상 집회 시위의 자유와 권리는 엄격하게 보장이 되어야 되고 보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집회의 경우에는 헌법상 집회 시위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를 무시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에 편성해서 미리 사전부터 무기에 가까운 용품들을 준비하고 마스크를 12,000개나 준비해서 돌리는 등 중대한 어쩌면 시위로 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불법 폭력 행위였다라고 규정지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민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국민의당의 권은희 의원.
네, 이번 시위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음은 다 같이 인정하는 바일 겁니다. 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각 행위자들은 형사적인 책임을 집니다. 근데 청장님께도 전 청장님께서도 이 시위에 관해서 고유한 임무가 있으시잖아요. 그게 평화적인 집회 시위 관리라는 임무가 있으십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평화적으로 집회 시위 관리가 됐습니까? 평화적으로 그 집회 시위를 관리하는 데 평화적인 있어서는 집회 시위 관리라는 임무에는 실패하셨죠? 그렇지 않습니다. 비례의 상황 원칙에 자체가- 입각해서 아니. 상대방의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의 대응 방안이 거기에 비례해서 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망치를 휘두르는데도 집회 시위라는 네. 그런 임무는 사전적인 사후적인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개념이고요. 네. 사전적인 노력에서부터 평화적인 집회 시위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화적인 집회 시위 관리가 되는 게 그렇습니다. 청장님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국가기관인 경찰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그 임무에는 실패하셨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평화적인 집회 그 시위 관리를 상황만을 위해서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제가 이틀 전에 그 이 평화적인 집회 시위가 관리가 되기 위해서 집회 시위 주최 측에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촉구를 하면서 다소의 불법이 있다 하더라도 참여한 인원이 너무 많아서 도로가 점거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장소를 확보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충분하게 의사표현의 자유를 행사를 하라. 그거는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방적인 청장님의 의견이시고요. 정부 쪽에서는 지금 공안 대책 회의를 가지면서 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웅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기곤 고용노동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이 공동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시위를 조장 선동한 자나 폭력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사법 조치하겠다라고 상대방에 대해서 위협을 하는 그런 일련의 행위들을 보였고요. 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평화적인 집회 시위 보장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집회 시위의 보장의 범위가 무엇인지 잘 경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회 시위 자유의 보장을 주장하는 측과 경찰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을 했고 청장님은 평화적인 집회 시위 관리라는 그런 임무에 실패를 해서 결국은 경찰관은 113명 그리고 시위대 측은 3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청장님은 시위대뿐만 아니라 그리고 백남기 농민뿐만 아니라 지금 부하 직원인 다친 부하 직원들께도 임무 실패로 인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그 당일 진압 상황에서 불법의 비례성 이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경찰이라는 국가기관에 주어진 고유한 임무 이것과는 동떨어진 주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경찰에게 주어진 국가기관의 고유한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경찰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느냐 이건데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국가기관에게 주어진 그런 임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사전적으로부터도 공공연히 위협적인 그런 행위들을 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 살수차 실제 운용하신 한석진, 최윤석 증인 계시죠? 예, 있습니다. 두 분 현장에서 실제 살수차를 운용을 했습니다. 살수차 운영과 관련해서는 물포 운용 지침에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안전하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두 분 현장에서 물포를 운용함에 있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장치들이 다 갖추어졌다라고 생각합니까? 네, 저희 나름대로 안전하게 살수하기 위해서 그간 꾸준히 주어진 환경 속에서 두 분이 노력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물포라는 위해성 장비를 가지고 진압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장치나 교육 등이
충분하게 보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냐 이 말씀입니다. 두 분 말씀 그 자체에서도 모니터의 해상도가 떨어져서 잘 식별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부분이고 안전성에 대한 그 보장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날 그 서울 기동본부에서 그 실제 상황을 가상해서 하루 종일 저희가 살수 연습을 충분히 하였고 그 다음 날 당일 날에도 오전에 저희가 충분히 훈련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그 기준에 맞춰서 그 살수차를 살수하였다만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확실히 제어가 될 수 있고 상황 그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됐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었느냐 현장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단은 장비 자체가 그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장비가 아니었고요. 두 분의 그 전날의 교육으로 감을 익혔을 뿐이지 그 부분이 정확하게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지켜져야 된다라고 현장에서 기계적인 장치나 기술적인 장치에 의해서 담보되는 수준이 아니었고요. 물포 사용과 관련해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구호 조치가 우리 물포 그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구호 조치 책임이요. 이 구호 조치 책임과 관련해서는 어떤 훈련을 받으셨나요? 저희가 그 모든 상황에 전부 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그 교육을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그 교육을 그 매달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숙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시에도 저희가 시야가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위아래로 그 한 대상을 타겟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좌우로 이동해서 살수하게 된 것입니다. 마무리. 예, 두 분이 노력했다 이 부분을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위해성 장비에 걸맞는 수준의 안전이 담보가 되었느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현장에서 두 분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을 만한 장치, 그러한 정도의 상세한 교육 이런 게 있었느냐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부족하다라고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장치도 부족하고 교육 내용도 상세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살수차를 운용하는 사람에게 구호 조치를 어떻게 취하라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안내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만약에 그 쓰러지셨다는 것을 발견했다면은 즉각 구호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 건너니 예, 저희 최선을 다해서 그 살수 상황에서 안전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건너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님. 예, 경기 강명갑 백재현 의원입니다. 우리 강신명 증인요. 예. 이 사건이 터진 지가 벌써 이제 이틀이 지나면 10개월이 되고 오늘 날짜로 304일째예요. 웬만한 사건은 치유가 다 끝날 사건입니다, 사실은. 근데 뭐 치유가 되기는 그냥 덧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자, 원인에 대해서 엄중한 치유가 조사와 돼야 그에 되겠죠, 따른 이제는. 우리 법원의 판단이 박근혜 지연이 되기 때문에 치유가 그렇다고 돼야 생각합니다. 되겠죠. 예. 이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 어떤 순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순서를 밟아야 되겠어요? 치유에 대해서는 원인과 그 법률적인 책임에 대한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사과라든지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상조사가 우선이 돼야 돼요. 진상조사가 정확히 되고 진상조사에 대해서 처벌할 건 처벌하고 상을 줘야 할 사람이 상을 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과가 돼야 되고
사과가 끝나서 재발 방자 제도를 고쳐야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보상이 필요하다면 보상을 해야 되고, 배상이 되고 배상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304일이다 이와 관련된 진상조사 자체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검찰의 수사, 그에 따른 뭐 소송의 제기, 또 이와 별개로 또 법원의 민사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연이 되고 사건과- 있다고 봅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만 그럴까요? 지금 무려 10개량의 적은 날짜가 아니에요. 이 사건 자체를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든 동영상 합법과 내용이 다 확인이 가능해요. 증거도 아예 확보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도 수사가 진척을 못 하고 있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오늘 청문회에서도 그러한 사항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적인 해석에 대해서 엄청난 견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이 스스로가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청문 보고서 자체를 공개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이기문 우리 청문관 단상 앞에 증언들어 나와 주실래요? 이기문 청문관요. 청문 조사 하셨죠? 직접 본인이? 제가 직접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월 달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서류만 제가 검토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 그 당시 청문을 직접 했던 분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 청문감사관은 다른 데로 지금 발령이 나서 가 있습니다. 인적사항 공개해 주실래요? 지금 분당 서장으로 있는 진정무 경무관. 김. 진정무. 예, 그 다음에요. 그분 다 했나요? 예, 그때 책임은 그 진정무 우리 감사관이 책임지고. 그 자, 진상 그럼 조사를 서류를 하고. 보셨다니까 그 당시 청문했던 분은 몇 분이나 청문을 하셨어요? 그때 지금 전체 진상조사단이 15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무 청문감사관 포함해서. 15명에 대해서 청문을 했다. 아니야, 이제 조사를 한 사람이 15명이고요. 실제 청문 조사를 받은 사람 몇 분이시냐고요? 받은 사람요. 예. 제가 기억은 한 자, 그러면 받은 사람 직접 묻죠, 뭐. 우리 한석주 경장 예, 청문 조사 받았어요? 예, 당일날 저기 새벽 당일날이랑 며칠 날 얘기하는 거? 14일날 15일 새벽. 예, 시위가 끝나고 저 서울청 감찰 자, 조사를 몇 시간 받으셨어요? 그 밤을 새고 받았습니다. 이게 몇 시간 받으셨냐고?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아침까지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시간 정도 받았습니까? 4시간 받았습니까? 대여섯 시간 받은 건 이상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최윤석 경장. 예, 예, 몇 시간 조사 받으셨어요? 저도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경정과 동일한 시간 정도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따로따로 받으셨죠? 예, 따로 받았습니다. 양동서 중대장 계시나요? 어디 계세요? 앞에 서서 쓰세요. 예, 조사 몇 시간 받으셨어요? 조사를 안 받으셨습니까? 그다음 배찬희 경비계장. 예, 조사 몇 시간 받으셨어요? 조사 대상자 아니었습니까? 자, 신옥균 기동대장님 어디 계세요? 기동장, 예, 앞으로 나오실래요? 조사 받은 적 있습니까? 당일날 전화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화 조사로요? 예. 전화 통화 몇 시간 얼마 정도 하셨어요? 한 20분 정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통화하셨죠?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감찰 청문 감찰에 경감인지 경인지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조사받은 분에 누가 있어요, 우리 청장님, 우리 강신명 증인. 그 당시 이 청문 조사를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받았습니까? 조사를 했나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증인 중에 아는 사람 없어요? 서로 이 자료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자, 강신명 우리 청장, 이 자료를 안 내는 이유가 뭡니까? 법적 근거가 뭐예요? 현재 수사와 예. 또 민사 소송이 제기 중인 사항입니다. 그것이 수사와 공개될 민사 사항 경우에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상당한 혼선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제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근거에서 우리가 고발도 칠 수도 있어요. 증언 감정이나 법률은 이거 안 내놓고는 안 될 수밖에 꼭 내놔야 될 법안이에요. 내놔야 할 서류더라고요. 사주에 의해서 내놔야 됩니다. 이건 군사 외교 대북 관계 서류가 아니에요. 이런 걸 안 내놓기 때문에 진상 조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사과가 여러분 누가 잘잘못해서 따져야 사과가 뭐 할 거 아닙니까? 자, 위원장님. 네. 이거 청문 보고서 받아야 됩니다. 이미 이렇게 5시간씩 몇 시간씩 조사를 받은 근거가 있는데 왜 청문 보고서를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이후라도 청문 보고서를 내놓지 않게는 이게 청문회가 중단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이거 어떤 경우라도 청문 보고서를 받아놓고 그 내용의 실상이 이게 최초의 질문 답변이기 때문에 가장 사실 가깝게 되어 있는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초의 진실과 된 내용들이 밝혀지지 않고는 진상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 논리로서 이걸 숨기고 미루고 갈 일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치유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덧나지 않아요. 이게 대한민국 미래에서 옳지 않아요. 경찰에서도 옳지 않고요. 진실은 진실대로 밝히고 잘못된 건 잘못해서 사과하고 그래야 치유가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그래야 한 발짝이 앞으로 가는 겁니다. 참으로 답답한데요. 하여튼 어떤 경우라도 이 청문 보고서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해 볼게요. 청문 보고서를 보고 저는 더 질문을 이어갈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문 보고서 미제출 관련해서는 우리 사무실 한번 검토해보고 또 여야 협의도 한번 해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다음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 역시 질문에 앞서서 백남기 농민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우리 백드라지 가족분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시위 대응과 관련해서 부상이나 후유증 있는 경찰관 전경이 있다면 역시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청문회가 사실 이 문제에 관한 첫 논의는 아닙니다.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이미 지난 안행에서 일부 논의가 있었고 또 강신명 증인이 제 청장 재직 중에도 수차례 유감을 표명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여야가 정치적인 입장을 재현하기보다는 실체적인 진실 규명을 제대로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고 이런 청문회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자 이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이승철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경찰은 적법한 시위, 사전에 신고대로 하는 그런 시위에 대한 보호 보장하는 게 기본이고 불법 시위나 사전에 신고된 대로 되지 않는 폭력 시위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규제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본령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속 대응하고 이번 건 그렇게 대응한 거죠. 합법적 시위는 적극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이 일과 관련해서 시위가 신고된 대로 되었다면 굳이 살수나 차벽 이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은 그럴 거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 결국 불법이나 폭력, 그렇지 않으면은 처음에 신고한 대로 이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대응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직접 현장에서 주의한 우리 신 증인 다시 한번 앞에 좀 서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 뭐 조사는 어느 정도 됐을 테고 또 앞으로 이제 그 검찰이나 사법기관의 이제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분명히 이번에 대체로 투입된 그 요원들이 과거에도 이런 시위 경험을 가진 그런 요원들이 주로 많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제일 문제가 되는 직사살소라고 하는 거 요건 그 규정대로 한 겁니까? 규정을 많이 벗어난 겁니까? 그 자체적으로 판단해 봤습니까? 나중에 감찰 들어가고 살수를 시작하기 전에 예. 그 사전 그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요. 승인 받고 나서 사전에 하기 전에 교육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우리 저 증인들이 자, 그런데 왜 그 우리 그 농민의 경우에 그분한테 집중적으로 살수한 이유가 있나요? 그건 아니죠. 집중적으로 조준해서 사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다중을 상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특정한 사람한테 집중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또 지금 쓰러졌는데 왜 아까 화면에 보니까 계속 이 살수를 중단하지 않고 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위반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또 구호하러 온 사람들까지 했는데. 그게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집중해서 사격했다면 규정 위반이 되겠지만 살수 조작 요원들이 그 사실을 쓰러진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좌우로 살수를 하면서 그 쓰러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규정 위반이라고 현 상태에서는 자체 점검을 했겠죠. 당연히 이 사건이 난 뒤에
점검도 그건 하고 제가 우리 할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했어야 되죠. 어쨌거나 뭐 그런 점이 좀 아쉬운데 제일 문제를 삼는 것이 결국은 살수를 하더라도 그 횟수를 왜 여러 번 했느냐, 방법이 왜 직사만 했느냐, 아까 그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횟수라고 하는 것이 일회라는 것이 어느 정도라는 게 규정이 나와 있나요? 그거는 몇 번 하라는 몇 번이 구체적으로 1회 발사 또는 그 물줄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끊어질 때까지를 1회로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규정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한 번 나와도 여러 번 그게 스크린에 들어가면 여러 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명확하진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을 우리가 현장 상황을 위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직사만 계속했냐 하는 건데 그 기기가 자체가 직사와 곡사를 이렇게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예, 그렇습니다. 직사와 곡사는 물줄기가 물줄기가 쏘아지면서 낙차를 가지고 계산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곡사는 2,500 rpm 이하이고 직사의 경우에는 3,000 rpm 이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 몇 번을 했느냐, 또 어떻게 방법을 취했느냐 하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 이 농민을 쓰러뜨리겠다 이렇게 이제 그 귀결되는 걸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해명할 건 해명하고 또 내놓고 있으면 내놓고 당당하게 그건 설명을 하십시오.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안타깝게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아까 말씀한 대로 법적인 사과이기 전에 우선 인간적으로 사과도 하고 이런 조치가 원만하게 잘 되고 또 그분이 빨리 회복되도록 다 우리가 기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정말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자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 또 그런 점을 우리 이 경찰 당국에서도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가 뭘 고쳐야 되느냐 그걸 생각하는 계기성을 합니다. 저는 차제에 이 집회 시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위가 왜 이루어졌는가? 이 집회 시위는 분명히 보장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 폭력이나 불법 시위를 우리가 보호하거나 그걸 보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회 시위에 의존하는 이런 의사표시 이걸 좀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집단 의사표시를 지금 우리가 SNS 쪽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언론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우리 할 일을 다 안 하기 때문에 결국 농민들이 거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그것이 민중 총력으로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집회 시위에 의존하는 집단 의사표시 이걸 좀 바꾸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좀 있어야 되고요. 또 경찰이 행정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를 결국 맨 뒤늦게 떠안는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좀 많이 돼야 됩니다. 우리 정보 이런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집단민을 좀 사전에 예방하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맨 마지막 결국 모든 부담을 경찰이 지켜야 하는 거 이것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하여튼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이걸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 정말 이 객관적인 실체를 잘 규명을 해서 다시는 저렇게 농민과 같은 그런 분들이 시위에 나서서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이런 의사표시를 하는 그런 좀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그런 경우에도 적법 시위는 끝까지 보장을 하고 불법 시위는 불법 시위대로 좀 더 지금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좀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어서님 박남. 예, 아침에 제가 그 시작하면서 의사진행 발언했던 그 청문 결과 보고서요. 그것을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백재현 의원께서 발언하셨듯이 우리가 이 청문회를 하면서 경찰 스스로가 조사를 시작했던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진상을 규명했다 하면 저는 다 그 공연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관련 법에 대해서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이것을 면제해 줄 아무런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제출을 좀 해주십사 우리 위원장께서 그 부처에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결과 보고서 그것도 또 본위원장도 해보니까 우리 박남춘 의원도 이해가 되지만도 또 수사 중이고 완결판도 아니고 법에
재판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해서 아마 보고서가 제출된 것 같던데 지금 이 보고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청장이 지금 없습니다. 이 답변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강신민 정의는 전 청장이기 때문에 여기 뭐 가타부터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야가 좀 합의를 좀 하세요. 하고 어떻게 결론적으로 아니면 여야 간사 협의 전에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경찰 오늘 정의연 의원은 청문감사관한테 입장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아, 그래요? 공식적으로 들어봐 주시고 여야 간사간에 협의하겠습니다. 청문감사관 지금 현재 청문감사관 이 제출의 생각들이 어떤지 한번 이야기. 예, 제가 지금 이제 1월 달에 발령을 받고 쭉 서류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상 이제 관계되는 이제 경찰관들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사가 지금 이루어졌는데 조사 중에 사실상 이게 이제 검찰에 고발이 되면서 사실은 그 조사했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1차적인 어떤 조사 의미밖에 사실 없는 상태고 어쨌든 이제 경찰에서 하는 진상조사라는 것은 결국 수사가 진행되든지 소송이 진행되면 그 결과를 반영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인 어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 자체는 실제로 이제 명확하게 검증된 게 아니고 수사나 소송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보강해서 조사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그게 자료가 공개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의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 진술에 불과하고 감찰에서 객관적인 입장이 명확히 지금 검증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출. 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제출이라고 그러지. 예, 저희들 결과 보고서 작성이 된 게 없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진술서나 그 확인서 부분은 명확히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그 보강해서 조사를 해야 될 상황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렵다. 예? 의사실 표창원 의원님 그걸 한번. 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 상당히 존경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하필 또 이 네. 대목에서 존경한다는 말이 왜 나오지? 아, 네, 평상시에도 말씀드렸고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국회는 최근에 국회의장의 개원사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의 어떤 집단적인 반발, 또 의장실 점거, 또 일부의 폭력 사태를 겪으면서 과연 합법과 불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많은 관심이 불거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특히 국회에서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대한, 스스로가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대한 따가운 언론과 국민의 눈초리가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오늘 청문회는 경찰의 공권력 사용에 있어서의 그 합법성과 또는 그로 인한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그런 보상배상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계속 나온 게 뭡니까? 국민들의 합법적인 집회 시위는 보장해야 하지만 불법적인 것은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 계속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찰과 국회의원들, 국회에서는 철저히 법을 준수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국회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안보 등 극히 제한된 사안을 제외하고는 공공기록이라든지 또는 정부기관의 문서들, 우리가 확인한 내용물들은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경찰이 어떻게 시민들의 자신의 헌법적인 권리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불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짓밟고 그 부분을 합리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는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우리 국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 이유가 있다. 우리를 화나게 했으니, 개원서가 잘못됐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어떻게 정당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발언권은 제게 있습니다. 발언권은 제게 있습니다. 황영철 의원님. 소리 좀 낮추고. 발언권이 있으니까 좀 존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앞서도 부탁드린 것이 여러 백전 의원님도 그렇고 박남춘 간사님도 그렇고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중립의 의무를 지키시길 바라는. 국회의장께서는 발언으로 중립의 시비에 걸리셨지만 현재 유재중 위원장님께서는 의사 진행 자체에 대한 중립성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받고 계십니다. 왜 경찰 편을 드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요청을 받으셨으면 요청을 국회법에 따라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경찰관이 답도하기 전에 경찰 편을 들어서 청문감사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들을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엄중히 위원장님께 항의를 드리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미리 좀 또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파악을 해봤어요. 했는데 지금 당장에 그 답을 할 수 있는 청량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설명하는 겁니다. 원만하게 청문회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거는 또 여야 협의가 또 하면 되는 거니까. 네, 황경철 의원님 돌아가면서 여기서 지금. 예, 표창원 의원님이 발언권 얻어서 하라 그래서 발언권 얻었습니다. 그 입장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표창원 의원님께서 지금 최근에 있었던 국회의장과 관련된 발언과 관련된 새누리당 의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께서 그래서 사회권 넘기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논란이 다시 시작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방지하고자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요구를 상당히 하고 있는 청문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경찰 측의 입장을 지금 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지금 사회 진행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새누리당 출신 위원장으로서 사회 저 정도 진행하시면 굉장히 중립적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마저도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사회를 진행한다고 한다는 것 또한 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좀 확인 좀 할게요. 저기 청문 감사관님. 제가 의사진이 말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지금 청문 결과 보고서 몇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결과가 작성된 청문 결과 보고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없는 결과 보고서를 지금 자꾸 결과 보고서 안 내놓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진술서 몇 쪽입니까? 진술서 몇 쪽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그 청장님, 강신년 전 청장님. 예. 청장님께서 그 수사 결과 보고서 한번 보셨어요? 청문 결과 보고서. 청문 결과 보고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때까지 청문 중간 보고서를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정정하시자고요. 이제 조사된 내용, 청문 결과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동안 그 당사자들에 대한 한 거죠. 자, 우리 황영철 의원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할게요. 네. 할게요. 마무리. 지금 야당에서 자꾸 결과 보고서 요구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측의 입장을 물어봤고, 저는 경찰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지 못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사간 충분히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서 의견 물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내용 정도도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사회 진행한다고 그러니까 참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우리 황교진 건너리 의원님 어서 지금 간사 받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 간사님들 협의 좀 해주세요. 네, 청문 자료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야 간 간사 합의를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판단을 하기 위한 것과 그리고 오늘 이게 그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증언의 태도가 어떠한지 두 가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청문 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그 한석진 경장, 최윤석 경장, 그리고 신용균 영등포 서장, 이분들은 청문조사의 대상이 됐었는데요. 이분들이 자신이 진술한 그 진술서, 진술조서에 대해서 공개에 동의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그 두 가지 판단 자료를 위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 동의 여부는 전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외교나 대외적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면 반드시 내게 돼 있어요. 그것을
경찰청 동의를 자꾸 받고 이러는 것은 저는 불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 해석으로 내게 돼 있으면 요구를 해야죠. 그러니까 자 간사 우리 저 세 분 나와서 아니 제 취지는 그러니 그래 이야기하고 예. 제 취지는 그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된다. 이게 저희 위원회고 간사들이 협의해서 그렇게 판단을 할 텐데 그와 별개로 증인들이 이 청문회 자리에 나와서 계속 고의 과실 없다. 본인들의 고의 과실 없다. 이렇게 계속 강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초의 진술과 일치한다라면은 최초의 진술을 오히려 제출해서라도 본인들의 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증언의 가치, 증언의 신빙성을 좀 판단해 보기 위해서 본인들의 진술 조서나 진술서에 대한 제출 여부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의원님 괜찮나? 우리 윤재욱 의원 마무리 그거 됐어. 새누리당 입장. 저 마이크 일단 그 양 3당 간사끼리 이 경찰청의 청문 보고서 제출을 지금 곤란하다는 입장에 대해서 그 간사끼리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만은 뭐 법적인 검토도 필요하지만은 저도 권은희 간사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경찰청에서 뭐 청문 과정에서 진술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수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도 우리가 판단에 충분히 참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권은희 간사의 그 요청이 있었으니 그 오늘 현장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이 본인이 그 청문 과정에서 진술한 진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데 대해서 입장이 어떤지 개별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개 여부 국회 제출 동의를 됐습니다. 의원 됐습니다. 권은희 의원님 됐습니다. 권은희 의원님은 그렇게 동의 여부를 물어봐 달라는 거죠. 의사를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아니. 어쨌든 권은희 의원의 입장하고 또 그 제가 발언한 취지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은희 의원은 증인이나 참고인의 현장 진술이 그 어느 정도 좀 진실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로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말씀하셨고 저는 그 경찰청에서 청문감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고소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참석한 증인들이 자기가 수사나 재판에서 그 유불리를 본인이 판단할 그런 그 입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동의 여부를 그게 제출의 어떤 전제 조건이나 법적인 어떤 다른 그 어떤 그 꼭 필요한 그 판단의 근거는 아니지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의 여부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그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남수 의원.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국민들 앞에 이 실체를 밝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서류 내기 좋아하는 공직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법률로 강제로 기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 상임위 때는 그러한 수사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 지금까지 참아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청문회가 됐고 청문회는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돼 있고 그 법률 조항을 보니까 이것은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자료를 다 제출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는 거예요, 법적. 그런데 이곳에서 당사자를 상대로 만일 저 중에 한 대목이라도 다른 증언이 있으면 동의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것은 국회에서 법률을 놓고 판단해서 강제적으로 기속된 조항이면 의무를 이행하라고 위원회가 명령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됐습니다. 우리 3당 간의 간사의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소중한 전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작은 실천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켜나갑시다. (1996년) 오늘 김영삼 대통령은 브라질 페르난도 카르노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합니다. 한국과 브라질 간의 첫 정상회담은 브라질 대통령궁에서 1시간 20여 분 동안 진행됐으며 양국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 사이의 실질 협력 관계를 돈독히 다지자고 다짐합니다. 회담을 성공리에 마친 뒤 김영삼 대통령은 동포들에게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위대한 조국 건설에 큰 힘이 되달라고 말합니다. (1999년) 오늘 미국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은 동북아 안보를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합의합니다. 이번 회담 협상 타결로 미국은 북한을 적성국에서 제외하고 대북 제재를 사실상 해제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북한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사일 회담을 개최하는 데 전격 합의합니다. 미국은 이어 대북 제재 완화 후 북미 고위급 회담을 추진합니다. 2002년 오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